자, 이번에는 정규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개요하고요. 메타 문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패턴 매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모듈 RE에서 지원하는 주요 함수들을 살펴보고요. 정규식 객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또 관련된 메서드는 무엇인지, 또 문자열을 대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자열을 검색하기 위해서 문자열 객체의 find라든지 이런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한 문자열의 패턴이 주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그런 메소드를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문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에서 정수 혹은 실수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만 추출해라 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이나 1.234나 이런 패턴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알파벳으로 시작하거나 혹은 숫자로 시작하되 알파벳이 따라 나오거나 아니면 점이 2개 있다거나 하여튼 이런 형태의 문자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숫자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정수나 실수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로 되는 문자를 뽑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가능하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자열 패턴 이런 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하고 간단히 그것을 검색하고 또 추출하고 그런 문자열들을 대치하는 그런 규칙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식을 우리가 여기서 정규식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정규식을 위해서 RE라는 모듈을 지원을 합니다. 정규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 텍스트 처리가 정말로 간단하고 간결하게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규식에서 사용되는 메타 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문자라는 것은 문자 그 모양 자체보다는 문자의 패턴을 기술하기 위한 하나의 제어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정규식에서 사용되는 주요 메타 문자들이 되겠습니다. 스타, 이것은 0번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CAT에 CA 스타 T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0번 이상이니까 여기 나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CT라든지 CAT, CAAT 등과 전부 다 매치되게 되는 일반 패턴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CA 플러스 T라는 것은 CAT, CAAT 등과 같이 이런 문자들과 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 이것은 0번 혹은 1번, 즉 옵셔널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패턴이 몇 번 반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브레이스를 씁니다. 이것은 m회 반복이 되어야 된다. 즉 CA는 A2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정확하게 CAA와 매치가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CAA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하나의 어떤 패턴을 몇 번 반복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유용한 표현식이 되겠죠. 그리고 m,n을 브레이스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n회부터 n회까지 반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CAE, 4는 A가 2번 반복되거나 3번 반복되거나 혹은 4번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라는 것은 브레이스 0, 1과 동일한 표현식이 되겠죠.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물음표가 되겠습니다. 메타 문자에는 반복 메타 문자 이외에 매칭 메타 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열 패턴을 어떻게 매치할 것인가를 기술하는 메타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줄바꿈, 뉴라인 문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와 다 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T라고 하게 되면 CAT, CBT, CCT, C 스페이스 T, 모든 문자와도 다 매치가 되는 그런 메타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꺽쇠 모양 캐럿 문자는 그 문자열의 시작과 매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꺽쇠 한다며요. CAT 하게 되면 이것은 CAT가 문자열 제일 앞부분에 나와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멀티라인 옵션을 나중에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 문자열이라고 해도 그 여러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각 라인의 시작과 매치가 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괄호기호인데요. 요 괄호기호 메타 안에서 이것이 사용될 때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은 이렇게 캐럿 O 하게 되면 O가 아닌 모든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집합을 컴플리멘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거 설명을 빼놓은 것 같은데요. re.dot all이라는 옵션을 나중에 추가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점이라는 것은 줄바꿈 문자까지도 전부 한꺼번에 매치를 합니다. 이 캐럿 기호와는 반대로 달러 기호는 문자열의 맨 마지막과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CAT 달러 하게 되면 이것은 캣이라는 것이 맨 문자열의 마지막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옵셔널한 이 메타 기호 안에는 그 메타 기호로 사용되지가 않고 순수한 그 달러 문자로 그냥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달러 문자라는 의미로 처리가 됩니다. 이 옵셔널한 메타 문자는 다음과 같이 이게 선택적입니다. A, B, C라고 하게 되면 A 혹은 B 혹은 C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 중에 한 문자만 나오면 매치가 되겠죠. 혹은 줄여서 A-C 하게 되면 A부터 C까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A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숫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식은 알파 뉴메릭, 알파벳도 들어가고 수치도 들어가는 그런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또 오화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A 아니면 B 이렇게 되겠죠. A 또는 B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정규식을 그룹으로 묶는 데 사용되는 그런 메타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메타 문자들을 이용해서 표현된 정규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문자열을 매치하는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그러니까 패턴, 이게 정규식이 되겠습니다. 패턴이고요. 그 어떤 문자열을 패턴 매칭할 것인가를 지정을 해주고요. 필요한 옵션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리턴 값은 매치가 잘 된 경우에는 그 매치 객체가 리턴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넌 객체, 아무것도 리턴을 하지 아무것도 아닌 값을 리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죠. re. 물론 import re를 해야죠. import re 하고요. re.match 한 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제 선택적인 그런 메타 문자가 되겠죠. 0에서 9 숫자 하나를 의미합니다. 숫자 하나를 의미합니다. 1, 2, 3, 4를 하게 되면 여기서 1 제일 앞에 부분 1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매치가 잘 되겠죠. 그래서 매치 오브젝트가 실제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정규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입력 스트링이 ABC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입력 값이 없죠.
그럴 경우에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리턴 값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match 하고요. 요건 이제 숫자 한 자리 숫자죠. 입력 스트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m이라는 매치 그 오브젝트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오브젝트에서 그러면 매치된 문자열이 뭐냐를 뽑아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메서드가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전체 매치된 문자열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약간 변형시켜서요. 그 플러스라는 메타 문자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플러스는 뭐였습니까? 1회 이상이었습니다. 1회 이상. 그래서 이것은 숫자가 한 번 이상 나올 수 있다. 숫자 문자가 한 번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매치가 되겠죠. 이걸 참 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m이라는 것은 매치 객체가 나오고요. 그룹을 했을 때 1, 2, 3, 4라는 매치된 문자열이 나옵니다. 이 매치 함수는 문자열을 앞부분부터 이렇게 매치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치가 가능한 시점까지 매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더 이상 매치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낸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매치한 경우에 뒤에 공백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치된 문자열은 조금 아까 경우와 같이 1, 2, 3, 4가 그대로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정규식의 앞부분에 공백이 나왔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 그냥 매치 함수를 부르게 되면 아무것도 리턴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넌 객체가 나오고요. 이건 매치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건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백인데 여기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공백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공백을 매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옵셔널이 되겠죠. 스페이스 혹은 탭키가 0번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나와도 좋고 나오지 않아도 좋고 나왔을 때 스페이스나 탭이 섞여 있어도 좋고 하나 이상, 두 개 이상 얼마든지 나와도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매치 객체를 지금 저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저장해서 그룹이라는 걸 했을 때는 요 스페이스부터 모든 숫자까지가 다 이렇게 매치가 된 문자열로 리턴이 됩니다. 조금 아까 보셨듯이 백슬러시 t라는 것은 탭키를 의미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escape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문자를 단순히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백슬러시 t라든지 백슬러시 n이라든지 백스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호를 제외하고 정규식에서 조금 더 정규식을 간략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만든 escape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백슬러시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역슬러시 문자 자체를 의미하게 되겠죠. 백슬러시 d라고 하게 되면 디지트를 하게 되면 이것은 요것과 동일한 표현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쓰지 않고 백슬러시 d라고 하게 되면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문자 d를 쓰게 되면 이것은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숫자가 아닌 모든 문자 그런 뜻이 되겠고요. 백슬러시 s를 하게 되면 이것은 화이트 문자, 스페이스, 탭, 뉴라인, 캐리지 리턴 이런 거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폼 피드라든지 이런 것 모든 화이트 스페이스를 다 포함한 그런 표현 escape 문자가 되겠고요. 대문자를 썼을 때는 컴플리먼트가 되겠습니다. 화이트 문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 그리고 백슬러시 w 소문자죠. 이것은 알파 뉴메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언더라인이 포함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백슬러시 w는
요것하고 컴플리먼트가 되겠죠. 요것의 반대가 되겠고요. 백슬러시 b라는 것은 이것은 특별히 단어 어떤 문자하고 그 문자를 이렇게 취하지는 않지만 그 단어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기호로서 사용이 됩니다. 단어라는 것은 영문자 혹은 숫자의 연속된 문자열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A.B.C라고 했을 때 자 A하고 B 사이에는 단어 경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백슬러시 B를 쓰게 되면 이 단어 경계를 매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백슬러시 대문자 B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단어의 경계가 아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는 주로 컴플리먼트의 역할을 하죠. 자, 이런 escape 기호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공백 문자열과 숫자를 매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정규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페이스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백슬러시 s로 표현이 간단히 된다고 했죠. 그것이 0번 이상 나올 수 있고요. 백슬러시 d는 숫자와 매치가 되죠. 그것이 한 번 이상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걸 그룹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치된 문자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숫자만 뽑아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괄호를 사용해서 정규식을 표현하면 됩니다. 백슬러시 ss 이거는 공백이 앞에 나올 수 있고 괄호하고 이제 여기 디지트만 플러스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룹이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1, 2, 3, 4까지요. 그런데 괄호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옵션을 주어서 몇 번째 괄호냐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괄호에 있는 요 안에 매치된 내용만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룹 1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문자열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earch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매치하는 함수입니다. 문자열 매치하는 함수는 조금 아까 매치라는 함수를 이미 여러분이 보셨죠? 두 함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치는 문자열 처음부터 시작부터 매치하는 데 반해서 search는 앞부분에서 매치가 안 되면 중간 부분에도 어디 매치가 되는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문자열을 매치하는 것이 이 search 함수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매치라는 함수를 썼을 때 이러한 그 문자열이 주어진 경우에 이런 식으로는 패턴이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earch는 요 앞에 매치가 되지 않더라도 매치가 되는 지점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매치 객체가 마찬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룹으로 하게 되면 매치된 문자열을 여러분이 실제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백하고 앞에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D 플러스, 백슬러시 D 플러스를 하게 되면 요 부분 문자열만 이렇게 취해서 매치를 하게 됩니다.